군대에서 6개월 공부해서 SQLP를 땄다, 이런 후기를 본 거예요. 아, 이때는 진짜 절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10년을 이쪽 밥을 먹은 사람인데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현재 직장을 다니시거나 육아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온전히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공부에 쓸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SQLP 자격증을 준비하던 때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SQLP 말고도 감리사나 기술사처럼 고난이도의 자격증들은 물리적으로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필요한 시험이라서 내가 이걸 언제 취득할 것인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당시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8 to 5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 시간이 조금 빠른 대신에 출근 시간도 빠르다 보니까 등원은 남편이 시켜줬었고요. 대신 저는 거의 매일 칼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하원시키고 저녁 육아를 담당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워킹맘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시에 저는 약간 위기의식 비슷한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고 점점 시니어의 포지션으로 향해가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시니어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강점, 나만의 딥스킬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때가 개발자로서 10년차 정도 되었을 때지만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강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딱히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SQLP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시에 저희 회사 KPI에 전 직원의 몇 %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팀원들에게 각자 따고 싶은 자격증을 한 개씩 정해봐라 라고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뭘 딸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다가 당시에 제가 자바 개발보다 SQL 짜는 걸 더 좋아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약간 또 가오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운전면허도 쓸데없이 1종을 땄거든요. 그래서 SQL-D를 건너뛰고 바로 호기롭게 SQL-P를 따겠다고 질러버린 거예요. 당시에 팀원들도 SQL-D가 아니라 P를 따겠다고?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SQL-P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 줄은. 아무튼 저는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먹어도 고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때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직장인이라는 게 페널티가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 업무와 연관된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게 오히려 어드밴티지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날 업무 중에 작성했던 쿼리들이나 혹은 예전에 작성해 놓았지만 성능이 좀 안 좋다고 생각되었던 쿼리들을 그날 일상을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아이가 잠든 후에 그걸 튜닝해보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려고 했었고요. 대신 새로운 이론 같은 거를 학습해야 할 때는 저녁 시간보다는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뇌과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새벽 시간에 뇌가 가장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같은 시간으로도 훨씬 많은 양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훗날 제가 원고를 쓸 때에도 적용한 방법이었어요. 같은 시간으로 훨씬 많은 양의 원고를 쓸 수 있었다. 언제? 새벽에.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의 총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합격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제가 공부하다가 현타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시험을 3번 떨어진 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불안하고 회의감도 들고 그랬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였는지 블로그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군대에서 6개월 공부해서 SQLP를 땄다, 이런 후기를 본 거예요. 아, 이때는 진짜 절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10년을 이쪽 밥을 먹은 사람인데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한창 등산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아차산이 있거든요. 정상 찍고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후딱 다녀오면 돌아와도 가족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등산로를 잘 모르니까 정상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전망대인가? 그 일출 보는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었어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나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어떨까? 그래, 정상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더 올라가 보자. 어디까지든. 이런 마음으로 좀 더 힘을 내 봤는데요. 그때 항상 눈으로만 보던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었거든요. 이 뒤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오르막길을 고작 2-3분 정도 올라갔더니 제가 이제까지 보던 풍경보다 훨씬 절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순간 진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난 이런 곳을 고작 3분 거리에 두고 바로 앞에서 돌아서 버렸던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갔더니 그 뒤부터는 비교적 힘들지 않고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화로운 산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상까지 도달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라고 마음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겠구나. 내가 지금 포기해버리면 합격을 고작 한 걸음 앞에 두고 돌아서 버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 뒤로 정말 드라마처럼 저는 4번째 도전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책까지 쓰게 되었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누구나 사무실 너머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 무엇인지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응원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